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핵심이 아마 이걸 거예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아졌습니다. 당장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예요. 전용 76제곱미터인데 현재 공시가격은 19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래가격은 2022년 10월 29일 현재 19억 850만 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 난리가 날 수밖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기자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이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앞선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뒤따라갑니다. 현실화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현실화율이 공시가격은요. 보통 말입니다. 현실화율이 많을 때는 뭐 한 60%, 70%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81.2%네요. 그리고 9억에서 15억까지는요. 보시다시피 75.1%고요. 또 9억 미만은 69.4%예요. 그런데 10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81.2%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몰렸다는 거예요. 현실화율은 시가의 얼마만큼을 공시지가로 잡느냐 이거거든요. 공시가격으로 잡느냐. 그게 현실화율인데 시가의 81.5%인데 집값이 폭락하니까 지금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겼던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시가격을 무식하게 올리면 분명히 언젠가 집값이 떨어질 때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조세 체계의 혼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 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된 겁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송파, 잠실 주공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수원 영통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광교 중흥 에스컬레스 전용 84제곱미터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말입니다. 13억 1,400만 원인데 지금 11월 7일 현재 거래가격을 보면 12억 5천만 원이에요. 공시가격보다가 무려 가격만 봤을 때는 6,400만 원이 떨어져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참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공시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나라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게 이게 운영의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운영의 안정성이. 집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의 안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말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국가 운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벌어오는 돈이 매월 일정하게 또 1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가면서 돈이 들어오면 가게를 운영할 때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일정하게 이렇게 벌어들이면 기업 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계획도 세웁니다. 다음엔 투자를 여기를 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기업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들자 이렇게까지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확실하게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시가격이 이렇게 뭐 5.98%, 5.23%, 5.02% 이렇게 올리다가 2021년에는 19.05%를 올리고요. 2022년에는 17.20%를 올렸습니다. 미쳤죠.
제가 웬만하면 이런 표현 안 쓰는데 문재인 정부는 진짜 미친 거예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들어오겠죠.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세금을 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정여세 뭐 다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60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60개가. 60개가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공시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면 다 말입니다. 다 폭등합니다. 다 폭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겪으셨을 거예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담스러울 만큼 올랐잖아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또 얼마나 올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실거래가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현실화율이 뭐 15억 초과가 81.2%면 2020년 기준으로 돌아간다면 75.3%까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려야 됩니다. 이거 내려야 돼. 실제로 정부도 이게 내리겠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아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하면 아마도 공시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공시가격이 이게 전체가 한 69%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예. 평균이 한 69% 정도 되는데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69% 수준인데 이게 예. 결국은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2020년 수준이 평균 죄송합니다. 예. 2020년이 평균이 69% 수준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현실화율을 2020년대로 되돌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떨어지면 아마 이게 조세 저항이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올해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올해 조세 저항도. 여러분 나라 살림을 절대 주묵국으로 해서 안 됩니다. 이게 항상 나라 살림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예측 가능할 때 여러분 미래의 계획도 짤 수 있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면 이것은 미래 계획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문재인 정부 이거 무식하게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날 거다. 지금 그 부작용이 터진 거예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지금 낮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올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다 최악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공시가격이 2021년하고 2022년에 이렇게 올렸으니 올해 말입니다. 재산세니 뭐 그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니 양도소득세니 상속세니 정여세니 재건축 부담금이니 개발 부담금이니 뭐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다 여기에 기준 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좋겠죠. 그렇지만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 전체에 저는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나라 운영을 주묵국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졌다. 나라 운영 체계가 뒤죽박죽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본인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어쩌면 내 편 그리고 나 이게 중심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 답답하죠.